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4월도 우리가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 서류 제출까지 서류 제출이 9월 한 10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불과 한 5달 남은 시점입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들, 꾸준하게 학생부 종합전 생계부나 또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재수생들은 이번 연도, 또 다음 연도까지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수시 혹은 학종 반수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계부를 고칠 수 없다고 해도 이미 내가 써진 생계부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생계부에 본인의 전공에 맞는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들, 또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 연도에 그 4년제 인서울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재수생들을 받지 않는, 교과 전형으로 재수생들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보면 교과 전형으로 재수생들을 받지 않겠다, 교과 전형으로 재학생들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인서울권 대학에서 그런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교과 전형을 반수 혹은 수시 재수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거 종합 전형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연도부터 많이 커지고,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했다가 작년에 떨어지거나 재작년에 떨어져서 수시 교과 전형 재수나 반수 혹은 뭐 3수생까지 되는 학생들의 어떤 그 통계를 좀 보면 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종합전형 학생들보다 준비하는 종합전형 학생들보다 내신이 더 한 1등급에서 1.5등급, 많게는 2등급 정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교과 전형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교과 전형 학생들이 물론 종합 전형 학생들에 비해서 생계부에 대한 비교과라고 하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선택 과목이 얼마나 학생부 종합 전형하는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인데 연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과라는 게 교과학점제식으로 생계부가 바뀌면서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 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면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위계성 갖고 생계부를 타서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 과정을. 그렇게 되면 종합 전형보다도 교과 전형 준비했던 학생들이 내신이 좀 더 뛰어나고, 또 특목고 자사고류의 종합 전형은 아니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또 일반고에서도 굉장히 고교학점제 선도대학 같은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생계부를 보면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종합 전형 못지않은 그런 선택 과목과 비교과에 대한 내용들이, 생계부의 위계성과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교과 전형으로 재수생들, 3수생들을 안 뽑는 대학들이 이번 해부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거 그 학생들이 종합 전형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 가뜩이나 종합 전형은 지금 재수가 되고 재수생들도 뽑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반수생, 수시 재수생들을 뽑는, 종합 전형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가 굉장히 대학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수능이 안 되면, 특히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또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안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냐. 대학을 가려면 방법을 잘 짜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식의 어떤 성장과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의 어떤 그 면접 논리라든가 전공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류로 이제 구현이 된다면 수능을 안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인서울권 대학이나 또 의대 수시, 의대, 제가 요거 이제 인강 지금 강연 찍고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이번에 어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의대 학생들을 뽑는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 재수, 학생부 종합전 재수가 조교학점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전에 이제 끝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달라지니까, 고교학점제 생기부와 고교학점제스럽게 가는 생기부와 고교학점제 전의 생기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밖에 재수가 안 남았다. 특히나 종합전형은 아직 재수생들을 받지만 교과 전형에서 5번부터 재수생들을 안 받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의 인서울권 대학 중에서. 그럼 교과 전형 학생들이 또 종합전형으로 넘어오겠죠. 수시를 해야 되니까 반수나 재수를 전략을 잘 짜서
지금 5개월 남았는데 4월 달에 주에도 준비를 하면 열심히 학생이 하는 어떤 그 양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4월이 넘어가면 힘듭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것과 연결돼서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비교과라는 게 이제 뭉뚱그려서 좀 없어지기 시작했죠. 비교과의 내용들이 뭘로 오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으로 오는 거죠. 그 생기부의 위계성과 새롭게 바뀐 2024학년도 인서울권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유평가 요소와 새로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은 제가 이미 1년 전에 찍어서 유튜브나 강의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 자료를 갖고 선택 과목,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비교과라는 것은 자동 봉진을 통해서 뭘 표현하느냐? 우리 학생이 대학을 갈 때 그 진로 역량이라든가 전공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계성을 잘 생계분하고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갖고 좀 언론 보도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에게 선택 과목, 이것이 이제 비교과 영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신의 절대평가 있는 내신으로 들어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정성적 평가, 전공에 대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생계부의 위계성을 갖고 이제 선택해 나가서 키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대입,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초유의 관심으로 떠오른 사항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수능이 안 되고, 뭐 꼭 수능이 안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아니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직이 제가 누누이 그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영역이 있죠. 수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어쨌든 뭐 수능도 안 되고, 수능보다는 나는, 우리 아이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류에 수시가 맞다. 그러면 이제 잘 선택을 재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생계부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이게 관건이죠. 그때 이제 선택 과목, 진로와 심화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가 이번 연도도 폐지되기 때문에 생계부의 그 서사 내용들 각 항에 적히는 세특이라든가 이런 또 행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영된 학생 방법이 축소되면서 대학에서는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예년에 비해 줄었다. 근데 이것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더 뚜렷하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과목의 선택, 과목 선택에서 뭘 했는지 정확한 내용이 거의 기입이 되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만 좋으면 되는지 아는데 그 내용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연관성과 위계성과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혹은 재수생이 되면 3학년 3학기 때까지 생활 그룹을 타고 어떻게 위계성을 따라서 성장 과정이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제가 이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삶에서의 의미를 갖고 꾸준하게 준비하는 과정들, 수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나의 영역들, 나의 어떤 내공들, 나의 어떤 역량들을 입학사항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역량들을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하나 정말 그 큰 프로젝트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연간 혹은 2년, 3년 총체적인 계획을 짜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학교에 맞게 본인이 그 안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수행평가 능력들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 역량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만 좋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10건에 들어가는 항목이 10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진로에 맞는 위계성을 떠나서 10가지를 정확하게 일반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처럼 증빙을 받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대안학교에서 하는 대안학교의 생계부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증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계부를 내서는 안 되고요. 그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혹은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성장하면서 내 자신, 우리 아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맞게 커진 그 로직, 이 로직은 수능보다 훨씬 상위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는 힘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 또 나의 어떤 그 전공을 준비하는 생기부를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혹은 대체서식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배운 나의 어떤 경험들과 능력들을 대학이 제시하는 면접평가의 그 텍스트 안에 녹여서 내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포인트입니다, 합격이. 자, 이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과목이 아니라 이 선택 과목 안에서 많은 진로에 대한, 또 어떤 소통에 대한, 협력에 대한, 또 우리가 탐구력에 대한 능력들이 대학을 통해서 생기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대학 측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2월 경희대 등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고등학생 교과 이수 과목의 대입전형 반영 방안 연구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에 따르면 학생의 교과 이수 과목을 대입평가에 반영하는 조사에서 고교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왜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뿐만이 아니라 국영수사를 통해서 탐구력이 길른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면 진로 선택 과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보여줘야, 이게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를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 또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성, 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방면에서 갖춰져야 되고, 국제학교 IB 과정에서 하는 이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IB만으로는 한국 대학에 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IB를 갖고 거기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국내 대학, 뭐 서울대면 서울대, 연세대면 연세대, 또 의대면 의대, 이렇게 딱 그걸 정해서 IB 하는 걸 미리 한국 대학의 목표로 놓고, IB만으로는 한국 대학과 매칭이 안 되니 이걸 따로 대체 서식이라는 걸 한 단계 거쳐서 한국 대학에 맞는 폼과 의식과 상황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IB만 해서 나는 그걸로 한국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이제는 이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이제 그 격이 허물어져요. 저것도 제가 이제 또 찍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과목들이 많아지죠. 교과전형은 교과에 대한 게 80%, 뭐 70%, 비교과에 대한 게 여태까지 30%였다면, 이 교과라는 게 국영수사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인적으로 학생에 따라서 교과에 대한 선택과 내용과 난이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여태까지 줄을 쭉 세워서 내신 순으로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이나 지교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은 자연스럽게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편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합쳐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학생부 위주 전형 혹은 학생부류 전형,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르면 인문계열학과는 전공 관련 교과 연계 필수는 아니었다. 반면 상경계열학과는 수학 영역의 전공 관련 교과에 따른 지원자 1단계 합격자 간 평균 이수 과목 및 이수 인원 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 또 드릴게, 지금 대학 측에서 이제 그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 수능 난이도 조절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실패하고, 그 수능이라는 것이 지금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위한 그런 어떤 전형인데, 시대가 변하니까 조금씩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는, 또 불수능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수능 쪽, 우리가 교육부나 수능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 해결책을 대학에 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대학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근데 대학도 원래 수능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지는 힘,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갖고 자꾸 답을 찾으라고 하니까 대학에서 찾을 수가 없는, 원래 수능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또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내가 대학을 재학생들 중에서 준비하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 수시라는, 이 학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이의 꿈과 희망의 어떤 현실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준비한 학생이 성공을 하는 그런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수능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수능은 언제든지 수능은 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갖고 가는 전형인 학종,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내 자신을 배신하지 않죠. 자연계열은 학과별로 요구하는 수학 역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과대학은 물리학과 연계된 미적분, 기하뿐만 아니라 학률과 통계 과목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었고 의생명공학과를 제외한 바이오시스템학 대학은 미적분, 기하 영역보다 학률과 통계 수학 영역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얼마나 선택 과목에 대한 이 선택 과목을 갖고 진로 선택 과목을 갖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탐구력을 통해서 서사를 전공에 대한 진로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걸 통해서 생계부의 틀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위계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경희대 등 5개 대학에서는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2004학년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수험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목 선택 유불리보다는 기초학업 역량, 특히 지원학과와 연관성 있는 과목을 수강했다 하더라도 학업적인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면 대학에서 유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학업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영수사과에서 단순히 몇 점을 맞고 더 내신을 잘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 이 선택 과목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이 선택 과목이 뭘로 들어와 있냐? 일반 학업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 영역이었던 과거의 그 부분이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 취한되면서 이것이 내신으로 취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적 역량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거 좀 자세히 좀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첫 번째 정말 순수한 학업의 어떤 평가 결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타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 등급이 나눠지죠. 이 점수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거 학업 태도도 이 학업 역량에 들어가요. 학업적 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A, B, C나 우리가 백분율로 나오는 내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학업적 역량이라는 것은 점수 플러스 태도, 학업 태도,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생계부를 만드는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인 뭐냐? 학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뭘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으로 이어서 갈 때 탐구력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켜서 이 탐구력이 얼마나 진로 선택 과목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해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다 정리를 하면 학생부 종합정원 지원자에게 선택 과목 얼마나 중요할까? 점점 더 중요해지고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면 이것도 절대평가에서 이제는 상대평가에서 모든 게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뀌죠. 그러니 얼마나 이 생계부의 선택 과목의 내용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잘 매칭이 되고 위계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앞으로 학생부류의 전형으로 바뀌는데 교과전형과 같이 이제 믹스가 돼서 지원자에게 이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때 생기는 융합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월입니다. 요번에 그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가 힘든 학생들을 빨리 현실성을 빨리 이해를 해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과 전형이 이번에 이제 재수생들을 안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교과 전형 학생들이 종합 전형 많이 넘어오는 시기니까 경쟁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학 가야 되니까 4월이 가기 전에는 결정을 내려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대학 갈 때 여러분들 실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